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폭격이 취소되자 계좌가 뛰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목요일장에서 TQQQ는 하루에 플러스 9.73% 올랐습니다. 수요일장에서 2% 급락을 맞고 사흘 연속 밀리던 나스닥 100 주종 QQQ는 단숨에 플러스 3.38% 717.12로 마감하면서 이번 주에 깎인 자리를 사실상 다 메웠습니다. 그런데 이 반등의 방아쇠는 실적도 아니었고 경제지표도 아니었고 연준도 아니었습니다. 백악관에서 몇 시간 간격으로 날아온 문장 몇 개였습니다. 오늘은 그 문장들이 차트에 도장처럼 찍히는 순간을 분 단위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초록불에 환호하던 그 시각, 시장의 다른 한쪽 구석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까지 같이 보시죠. 어젯밤 TQQQ 들고 주무신 분들, 오늘 아침 계좌는 모처럼 기분 좋게 여실 수 있을 겁니다. 출발은 의심이었습니다. 어젯밤 10시 30분 QQQ는 699.82로 문을 열었고 자정을 간 넘긴 새벽 12시 1분에는 695까지 밀리며 장중 최저를 찍었습니다. 공포지수 빅스는 거의 같은 시각 22.59까지 솟아 있었고요. 이상할 게 없었습니다. 시장은 몇 주째 곧 합의라는 말을 반복해서 들어왔고 그때마다 공습과 봉쇄 헤드라인이 그 말을 덮었으니까요. 심지어 새벽 12시 무렵에는 펜타곤이 위험물질 경보로 한때 봉쇄되고 위험물 처리반이 출동했다는 CNN발 보도까지 와이어를 탔습니다. 다행히 오경보로 정리됐지만 이 새벽의 시장이 어떤 신경 상태였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기까지는 이번 주 내내 보던 바로 그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 30분을 지나면서 와이어에 다른 종류의 헤드라인이 박히기 시작합니다. 합의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돌기 시작했고 새벽 2시 34분에는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에 직접 글을 올렸습니다. 이날 저녁으로 예정돼 있던 이란 공습을 취소했고 협상이 이란 지도부 최고위선까지 올라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차트가 즉각 반응했습니다. 새벽 2시부터 3시 30분 사이 QQQ는 플러스 1.43%, TQQQ는 플러스 4.21% 치솟았고 이 구간에 QQQ 하루 거래량의 28%가 몰렸습니다. 의심으로 출발한 시장이 진짜 돈으로 베팅을 바꾼 시간대가 정확히 여기입니다. 그리고 새벽 4시를 넘겨 트럼프가 백악관 집무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이란과의 전쟁을 끝내는 합의를 만들었다. 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수 없게 하는 합의다. 서명 발표가 곧 있을 거다. 문서는 거의 최종 형태다. 이런 발언들이 연달아 타전됐습니다. QQQ가 장중 최고가 718.37을 찍은 시각이 새벽 4시 35분, 발언이 쏟아지던 바로 그 무렵입니다. S&P 500은 플러스 1.75%, 다우는 929포인트 플러스 1.86%, 그리고 중소형주 러셀 2000은 플러스 3.02%로 대형주보다 더 크게 뛰었습니다.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문장이 분봉 위에 그대로 새겨진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이 급등의 속살을 들여다보면 잔치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 숫자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추적 대상 508개 대형주 가운데 325개가 올랐고 181개가 내렸습니다. 상승 종목 비율 64%. 분명한 위험 선호인데 전부가 같이 오른 잔치까지는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QQQ의 마감 위치가 인상적입니다. 장중 레인지의 95% 지점, 그러니까 거의 그날 고가 부근에서 끝났습니다. 마판까지 매수세가 끊기지 않았다는 얘기고 실제로 마지막 1시간 파워아워에만 하루 거래량의 21%가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장 끝까지 사고 있었다는 흔적입니다. 수요일의 투매와 정확히 반대 방향의 그림이 하루 만에 그려진 겁니다. 공포 쪽 온도계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합니다. 풀리긴 풀렸는데 절반만 풀렸습니다. 빅스는 새벽의 고점에서 19.55로 내려와 하루 마이너스 12.02%, 그런데 9일짜리 초단기 변동성은 마이너스 19.52%로 더 가파르게 빠졌습니다. 만기가 짧은 공포일수록 빨리 식었다는 뜻이고 현물 빅스가 3개월물보다 1.98포인트 아래로 내려가면서 기간 구조도 안정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당장의 공포는 풀렸는데 6개월물은 여전히 23선에 있습니다. 시장이 안도는 했지만 안심까지는 안 갔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결이 다른 온도계에도 보입니다. CNN 공포 탐욕 지수는 27에서 30으로 올라왔지만 여전히 공포 구간입니다. 이날 흐름을 두고 시장에서는 너무 멀리 너무 빨리 올랐던 것처럼 내려올 때도 너무 멀리 너무 빨리 내려왔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기술주는 이번 반등 직전 한 달여간 고점에서 두 자릿수에 가까운 조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제의 플러스 3.38%는 새 랠리의 출발이라기보다 과하게 눌린 스프링이 명분을 만나 튄 쪽에 가깝습니다. 포지셔닝의 결도 재밌습니다. SPY 옵션은 풋콜 비율이 1.095로 여전히 풋 우위인데 나스닥 100을 따르는 QQQ 옵션은 0.972로 콜이 더 많아졌습니다. 시장 전체에는 아직 보험을 들어두면서 기술주에는 다시 상방 베팅을 시작했다는 미묘한 온도차입니다.
반면 같은 위험 자산인데 암호화폐 쪽은 분위기가 전혀 다릅니다. 비트코인이 어제 플러스 3.2% 같이 반등하긴 했지만 6월 들어 마이너스 11.06%, 올해 누적으로는 마이너스 28.45%입니다. 심리 지표도 극단적 공포 구간에 머물러 있고요. 평화 베팅의 온기가 모든 위험 자산에 골고루 도는 게 아니라 AI와 반도체라는 한 줄기로 몰리고 있다는 것. 이게 어제 장의 또 다른 단면입니다. 평화의 첫 번째 청구서는 유전으로 날아갔습니다. WTI 원유 선물 정상가는 87.91달러로 마이너스 2.35%, 정산이 끝난 뒤 시간 외 전자거래에서는 86.41달러까지 1.71%더 미끄러졌습니다. 브렌트유 정상가도 90.66달러로 마이너스 2.62%. 전쟁 우려가 풀리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자 전쟁 프리미엄을 안고 있던 유가부터 바람이 빠지는 게 순서죠. 사실 WTI는 최근 30일 동안 이미 마이너스 11.89%로 식어가는 중이었는데 어제는 그 방향에 가속이 붙은 겁니다. 주식 쪽 그림도 정직하게 갈렸습니다. 11개 섹터 가운데 8개가 올랐는데 에너지만 마이너스 1.94%로 가장 깊은 마이너스. 반대편에서는 기름값이 비용인 업종이 환호했습니다. 항공사 유나이티드가 플러스 9.56%, 크루즈 카니발이 플러스 8.2%, 산업재와 소재 섹터도 나란히 플러스 3%대로 뛰었고요. 전쟁이 끝난다는 베팅 하나가 섹터 지도를 위아래로 정확히 갈라놓은 셈입니다. 그리고 이 유가 하락이 어제 랠리의 두 번째 엔진으로 연결됩니다. 금리입니다. 유가가 빠지면 물가 셈법이 바뀌고 물가 셈법이 바뀌면 연준의 손이 바뀝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4.46%로 하루 만에 0.08%포인트 내려왔고 전날 5%를 넘어섰던 30년물도 4.951%로 다시 5%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금리 선물 시장입니다. 연방기금 선물에 반영된 연말 내재 금리는 3.78%, 현재 3.62%와의 차이가 0.16%포인트에 불과합니다. 0.25%포인트 인상 한 번 분량이 채 안 되는 폭입니다. 다시 말해 시장은 이제 올해 연준의 추가 인상을 온전히 한 번도 가격에 넣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선물 커브를 월별로 펼쳐보면 11월물 내재 금리는 전날보다 0.05%포인트, 12월물은 0.06%포인트씩 내려왔습니다. 인상 베팅이 어제 하루 사이에 뒤로 물러난 흔적이 월물마다 그대로 찍혀 있는 겁니다. 소비자 물가가 아직 4%대인 환경에서 시장이 여름 내내 저울질해온 게 인상 리스크였는데 호르무즈가 열리고 기름이 식으면 그 시나리오의 연료가 마릅니다. 여기에 어제 발표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22.9만 건으로 예상 22만 건을 웃돌면서 노동시장이 한 단계 식고 있다는 신호도 한 스푼 얹혔습니다. 물가의 연료는 빠지고 고용은 식는 조합. 주식 입장에서 이보다 달콤한 배경음악은 드뭅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상승의 절반은 평화였고 나머지 절반은 이 금리 안도였다고 봅니다. 이제 어제 장의 진짜 엔진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반도체입니다. 지수가 오르는 동안 반도체 ETF SOX는 플러스 8.39% 폭등했습니다. 개별 종목 전광판은 더 노골적입니다. 낸드 메모리의 샌디스크 SNDK 플러스 14.5%, 반도체 검사 장비 KLA 플러스 10.29%, 시각 장비 램리서치 플러스 12.65%, 메모리 대장 마이크론 플러스 11.67%, 증착 장비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플러스 11.19%, 그리고 AMD 플러스 7.97%, WDC 플러스 8%, 하루 두 자릿수 상승이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보실 게 하나 있습니다. 정작 AI 반도체의 주연인 엔비디아는 플러스 2.22%로 지수보다도 덜 올랐다는 겁니다. 어제는 주연이 쉬고 조연들이 무대를 갈아엎은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연들의 급등에는 각자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이야기는 인텔에서 나왔습니다. IT 매체 디인포메이션이 사안에 직접 관여한 4명을 인용해서 구글이 2028년 물량으로 300만 개가 넘는 자체 AI 칩 TPU 생산 주문을 인텔에 넣었다고 보도한 겁니다. 모건 스탠리는 구글이 2027년부터 2028년까지 600만 개 이상의 TPU를 만들 수 있다고 추산했는데 보도대로라면 그 2년치 물량의 절반가량을 인텔이 가져간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여기에 엔비디아마저 인텔의 최첨단 1880 공정에서 차세대 GPU 설계를 위한 초기 웨이퍼 테스트를 돌리고 있다는 내용이 따라붙었습니다. 아직 양산 주문은 아니라는 단서와 함께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같은 날 인텔 투자 의견을 매도 쪽에서 매수로 2단계 올리고 목표가를 96달러에서 135달러로 끌어올렸습니다. 물론 찬물도 있었습니다. 인텔이 맞는 건 칩 전체 생산이 아니라 패키징 정도일 수 있다는 회의론도 곧바로 따라붙었습니다. 구글도 인텔도 공식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위와 별개로 이 소동이 보여주는 구조가 하나 있습니다. AI 칩 수요가 대만의 TSMC 한 곳이 소화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시장이 두 번째 공급원을 진지하게 찾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주문이 진짜든 패키징 수준이든 어제 시장이 산 건 사실 확인이 아니라 이 구조의 방향입니다. 재미있는 건 이겁니다. 인텔이 플러스 9.27%로 마감하는 동안 정작 그 칩의 주인이라는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플러스 0.39%로 거의 제자리였습니다. 시장은 구글의 칩이 아니라 인텔의 빈 공장에 베팅한 겁니다. 6월 들어 시장이 의심해온 건 AI 수요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수요에 돈을 대는 방식이었다는 것. 어제 영상에서 다뤘던 그 구분이 인텔의 급등에서도 그대로 확인됩니다. 메모리 쪽은 설명이 더 단순합니다. AI 서버가 고대역폭 메모리와 대용량 낸드를 빨아들이면서 메모리 가격 강세가 이어질 거라는 슈퍼사이클 베팅이 지정학 공포가 거치자마자 제일 먼저 다시 불붙은 겁니다. 메모리 3인방에 장비 3인방까지 동시에 두 자릿수로 뛴 게 그 증거입니다. 심지어 전날 대규모 자금 조달 발표로 27.98% 폭락했던 AI 서버 조립사 슈퍼마이크로조차 어제는 플러스 9.22% 되튀었습니다. 어제 반도체 사슬에는 말 그대로 무차별 매수가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는 정직하게 깔아두겠습니다. SOX는 어제 그렇게 폭등하고도 일주일 전 대비로는 아직 마이너스 2.62%입니다. 지난주에 반도체 투매가 하루 만에 다 복구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올해 들어 SOX가 플러스 87% 올라있는 만큼 이 섹터는 오를 때도 빠질 때도 시장에서 가장 진폭이 큰 자리라는 걸 어제와 지난주가 나란히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모두가 오르던 어제 끝내 빨간불로 마감한 대형주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1.77%입니다. 7개 빅테크 중에 메타와 함께 단둘이 마이너스였고 낙폭은 가장 깊었습니다. 이게 하루짜리 소음이 아닌 게 마이크로소프트는 6월에만 마이너스 15.24%, 올해 들어서는 마이너스 17.1%입니다. S&P 500이 올해 플러스 7.81%니까 시장과의 격차가 25%포인트입니다. 숫자만 보면 사업이 무너지는 회사 같죠. 그런데 펀더멘털 쪽 장부는 정반대 얘기를 합니다. 애저 클라우드 매출은 전년 대비 40% 성장했고 AI 사업은 123% 성장해 연환산 매출 37빌리언 달러 규모입니다. 영업 현금 흐름 대비 주가 배수로 보면 최근 몇 년 새 보기 드물게 낮은 구간까지 내려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장사는 잘 되는데 주가만 빠진다. 이 괴리의 정체가 뭐냐? 시장이 6월 내내 해온 그 채점입니다. AI에 돈을 쏟아붓는 회사들의 성장이 얼마짜리 멀티플을 받아야 하는지를 다시 매기는 중이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재채점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겁니다. 어제 같은 안도랠리에서조차 매수 손길이 안 들어왔다는 건 이 종목에 대한 시장의 의심이 지정학과는 무관한 별개의 전선이라는 뜻이라서요. 올해 그림을 나란히 놓으면 갈림이 더 선명합니다. 같은 AI 수혜주로 묶이던 두 종목인데 AMD는 올해 플러스 118%인데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너스입니다. 한쪽은 칩을 팔아서 당장 돈을 버는 자리에 있고 한쪽은 그 칩을 사느라 해마다 수백억 달러를 쓰는 자리에 있습니다. 시장은 지금 그 차이에 멀티플로 투표하고 있는 거죠. 이란 합의가 풀어줄 수 있는 공포와 풀어줄 수 없는 공포가 어제 한 화면에 같이 찍혔습니다. 그 재채점의 또 다른 당사자 오라클의 후일담도 짧게 전해드립니다. 400억 달러 추가 조달 계획에 시간 외에서 두들겨 맞았던 그 종목 정규장 성적표는 마이너스 8.53%였습니다. 다만 장중 흐름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밤 10시 34분 175.28까지 찍고 내려갔던 주가가 오후 내내 회복하면서 184.1로 저점 대비 5% 가까이 올라와 마감했거든요. 투매가 더 깊어지지는 않았지만 낙폭이 메워지지도 않았습니다. 기관들의 채점이 아직 진행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롤러코스터를 저희 실험 계좌는 어떻게 통과했는지 열어보겠습니다. $10,000로 시작한 실계좌, 오늘 새벽 마감 기준 총평가 금액 14,373달러입니다. 어제의 급반등으로 수요일의 골짜기에서 단숨에 올라왔습니다. 페이즈는 롱 그대로입니다. QQQ 종가는 전략의 매도 기준선인 630부근보다 14% 가까이 위에 있어서 시그널 쪽은 이번 주 내내 조용했습니다. 수요일 밤 같은 날 계좌를 열어보면 시스템이고 뭐고 다 무겁게 느껴지는 게 사람 마음인데 그 다음 날 이런 반등이 찍히는 게 또 3배 레버리지의 세계입니다. 양방향 다 우리 실험의 일부로 기록해두겠습니다. 커뮤니티 온도도 어제 장과 닮아 있었습니다. 레딧 월스트리트 배치에선 이번 주 내내 유가와 주가가 교과서와 거꾸로 움직인다는 토론이 이어졌는데 어제는 그 거꾸로 돌던 논리가 하루 만에 제자리로 돌아온 날이었죠. 긴장이 오르면 주식이 빠지고 기름이 뛰고 긴장이 풀리면 그 반대. 다만 몇 주째 곧 합의라는 헤드라인에 되어온 학습 효과 때문인지 환호보다는 이번엔 진짜냐는 반신반의가 더 많이 보였습니다. 그 반신반의가 틀린 태도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단서가 3개 남아있거든요. 첫째,
아직 서명이 없습니다. 트럼프 스스로 이 합의는 며칠에 걸쳐 마무리되는 조건부라고 했고 서명은 아마 유럽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서명 시점에 대해서도 이르면 주말일 수 있다는 발언이 나왔고요. 이란 쪽 공식 발표와 미국 쪽 발표는 어제까지도 완전히 합쳐지지 않았습니다. 둘째, 그래서 이번 주말이 변수입니다. 미국장이 닫혀있는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에 서명이 실제로 이뤄지면 월요일 시장은 그걸 가격에 더 얹을 거고 반대로 막판에 틀어지면 어제 올린 상승분의 상당 부분이 반납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어제 정산이 끝난 뒤에도 시간외 전자거래에서 WTI가 한 번 더 미끄러졌는데 잠들지 않는 원유 시장이 주말 서명 가능성을 먼저 가격에 반영해가는 흐름으로 읽힙니다. 어제 시장이 산 건 서명된 평화가 아니라 평화의 약속이라는 것, 이 구분은 들고 가셔야 합니다. 셋째, 수요일의 급락과 목요일의 급반등이 같은 주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이게 지금 시장의 체온입니다. 방향과 무관하게 진폭이 큰 구간이고 3배 레버리지는 그 진폭을 3배로 삽니다. 그래서 오늘 밤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밤 10시 30분에 미국 금요일 장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오늘 밤은 역사상 최대 규모가 될 거라는 스페이스X의 상장 대비가 예고된 날입니다. 어제 우주 관광주 버진 갤럭틱이 플러스 22% 폭등하며 전야제를 치렀을 정도로 시장의 기대가 큽니다. 평화 서명과 초대형 상장, 이 둘이 한 주말에 몰렸습니다. 오늘 밤 장이 이 둘을 어떻게 소화하는지 내일 아침 그 채점표를 그대로 들고 오겠습니다. 헤드라인은 어느 채널에서나 들을 수 있습니다. 그 헤드라인이 분봉 어디에 찍혔고 돈이 실제로 어디로 움직였는지까지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으로 옆자리에 앉아주세요. 지금까지 TQQQ 연구소였습니다.